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전까지 제가 연질, 경질,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정해놓고 쭈루룩 그 자료 전체를 강의하는 식으로 했는데, 경질이 채 안 끝났어요. 근데 이제,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좀 감초를 좀 끼워 넣으려고, 양념을 좀 넣으려고, 요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폴리우레탄 리사이클링, 재활용이죠. 자원 재활용. 음, 제가 오늘은 이렇게 폴리우레탄 최신 기술 트렌드 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요게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폴리우레탄 최신 기술 트렌드 검색을 한 건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친환경 얘기가 있고요, 고기능성 해가지고 이제 뭐 고난연, 그 다음에 이제 단열 효율,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경량화, 그다음에 이제 감성 품질, 이건 안락감, 안락성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수성, 요런 건 이제 VOC 관련된 것들이고요. 용제를 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이, 자원 재활용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게 주제가 세 가지, 성능이 두 가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환경하고 성능의 개선, 이게 이제 주류인 것 같은데, 이거 낮에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카페 버전을 제가 찍었는데, 유튜브 버전을 다시 찍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폴리우레탄 최신 기술 트렌드. 근데 이제 AI 개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다르죠. 달랐어요. 탄소 포집 활용 CCU,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친환경 폴리올 개발 이런 거. 그 다음에 포스겐 없는 친환경 MDI 생산 기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스겐 없는 친환경 MDI 생산 기술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향후에 미래 기술 트렌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 MDI 생산 기술,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케미칼이에요. 케미칼을 만들어요. 케미칼을 만드는데 MDI 자체가 쓰이는 게 문제지, MDI가 만드는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는 포스겐에 대한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현재 제 생각입니다. 저는 MDI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얘기했고, 아까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빠져 있냐면, 뭐가 빠져 있어요? 네, 재활용이 빠져 있어요. 재활용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검색.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똑같이 나오네요. 지금은 똑같이 나와요. 어,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지속 가능한 재활용 기술, 리사이클링 순환 경제라고 그러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이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번 다뤄볼까 하고, 다른 주제들도 시간이 나면 제가 이렇게 한 챕터를 잡아가지고, 바이오 기반 원료가 트렌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응용 기술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금 한번 주제를 잡아서 강의를 해보고 싶기도 해요.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워 들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주워 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습득한 지식과 정보가 꽤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기술 노하우가 가미된 이런 것들도 다 그렇죠. 고난연, 준불연화 같은 경우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 성능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화, 그 다음에 이제 안락감을 추구하는 방식,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업무적으로는 해보지를 않았지만 개념,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응용할 건지 그 부분까지는 적어도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들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폴리우레탄 최신 기술 트렌드들은 폴리우레탄 소재가 고급 소재다 보니까 이제 국내는 모르겠는데 해외 논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뭐 엄청난 양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소재라든지 복합 소재, 그다음에 전기, 전자, 반도체 뭐 이런 쪽에 폴리우레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뭐 약방의 감촉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 재활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재활용 방식, 물리적 재활용하고 화학적 재활용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물리적 재활용은 소재 자체로 소재가 되는 거고, 화학적 재활용은 소재가 소재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나와 가정 건축 자재를 활용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이거 처음에 검색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화학적 재활용, 기계적 재활용. 이거 바뀌었죠. 에너지 회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AI죠. 요거 좀 AI가 하는 거예요. 아직 AI가 확실히 어떤 정보를 가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답을 알려주는 형태는 아니에요. 답은.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뽑아서 우리한테 대표성을 띠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AI가 자기 의견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I가 기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챗GPT나 제미나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걔를 막 몰아가잖아요. 질문으로. 그러면은 베토벤이 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면 진짜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답이 지금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이제 폴리우레탄 재활용에서 에너지 회수는 이거는 재활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요거는 재활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건 불로 태워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열로 이제 회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 그런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오는 열을 발전을 해가지고, 또는 이제 그 하도터를 끓여가지고 난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효율,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효율이 되게 떨어지죠.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고분자 플라스틱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게 가장 효율이 좋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순환이요. 리사이클, 순환. 그래서 쓰고 다시 자원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만들어서 성형해서 제품으로 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순환 경제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재생하고 기계적 재생인데, 기계적 재생은 또 결국은 또 화학적 재생이 뒤따르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에너지 회수는 빠져야 되죠. 얘가 똑똑하지 못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 재활용하고 화학적 재활용이 끝입니다. 끝. 그리고 이제 폐기 처리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예요. 폴리우레탄을 재활용한다 그러면 저는 질문을 바로 합니다. 그럼 폴리우레탄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폴리우레탄이 뭐예요? 단열재예요? 아니, 자동차 시트 쿠션이에요? 의자, 침대 토퍼, 매트리스, 메모리 폼, 인조가죽? 뭐예요? 이것도 있네요. 휴대폰의 껍데기, 요거 TPU죠? 이것도 있네요. 말도 못하게 많죠?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안 돼요. 자, 폴리우레탄 재활용은 폴리우레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지를 한번 봐볼까요? 폴리우레탄 검색해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폴리우레탄이에요. 이게 페인트도 있고요. 폼도 있고요. 여기 뭐 페인트 칠하고 폼 있고요. 오만 잡다한 것들이 있죠. 네, 고무 같기도 하고 이 단열재 틈새 충진도 하고 이거 매트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뭐 산업재도 있고 단열재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접착제예요. 접착제. 그다음에 이 TPU 칩, TPU 성형물, 호스 같은 거, 연질 폼입니다. 연질 폼. 성형물들이 나오고요. 자, 이 온갖 물질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 이 코팅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폴리우레탄 패브릭 코팅돼 있어요. 우산에도 폴리우레탄이 코팅이 돼 있어요. 우산, 텐트 이런 거에도 코팅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는 솔직히 이렇게 쇠하고 유리 빼면은 다 페인트도 폴리우레탄 페인트, 그 다음에 그 시트 쿠션 커버 인조가죽, 그 다음에 뭐 손에 잡는 로브 이런 것들 단추 뭐 이런 거 해서 어지간하면 다 폴리우레탄이죠. 그러면 자 그런 폴리우레탄을 수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폴리우레탄은 성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자기 접착력이 있죠.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의 성형성 중에는 자기 접착이 있어요. 복합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복합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폴리우레탄은 노출되지 않아요. 노출하면 안 돼요. 이게 폴리우레탄이 굉장히 친환경인 게 뭐냐면 이 풍화가 일어나요. 폴리우레탄은 기본적으로 모든 폴리우레탄은 풍화가 일어납니다. 웨더러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고분자가. 폴리우레탄은 공기에 노출이 되면 썩는다는 개념보다 풍화가 됩니다. 풍화. 바위가 이 흙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백골이 진토돼요. 우리 몸도 백골이 진토돼요. 그죠? 네. 우리 살과 뼈가 다 흙이 되는 거죠.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죠. 폴리우레탄도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진토됩니다. 진토돼요. 진짜로. 그래서 복합화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결국은 수거해서 그거를 분리해서 처리를 통해서 다시 쓰는 게 재활용인데 폴리우레탄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고분자들은 재활용에 도전하기가 쉬운데 폴리우레탄은 폴리우레탄 중에 하나를 겨우 재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이런 거를 겨우 하나, 냉장고 폼 겨우 하나 해중합해서 그거를 뭐 건축용 단열재 폼에 폴리올로 만들어서 건축용 단열재 폼에 집어넣는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연질폼 같은 경우는 다시 연질폼으로 집어넣어서 연질폼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제한적인 거죠. 산업용은 의미가 없어요. 산업용은 그 폴리우레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 고객한테 가기 전까지 이거는 순수한 덩어리의 폴리우레탄 이 폐기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원료가 되는 거예요. 로머텔이 되는 거지. 그거를 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합성하다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불량이 났다. 그럼 이걸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럼 매립하거나 태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충분한 가치를 가졌어요. 그거를 다시 재처리하면 접착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거꾸로 이 복합화돼 있는데 부스러기가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재처리하기가 힘들죠. 산업용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주 일부 분야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질폼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 나오면 대부분 다 회수해서 뭘 해요? 리본디드 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친환경이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공장에서 나왔는데 공장의 원료로 다시 쓰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일반인한테 가서 거기서 잘 쓰이다가 그게 다시 회수가 돼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느냐 이게 문제지. 공장에서 공장으로 가가지고 소비자한테 한다. 이거는 환경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간 이산화탄소를 요만큼 정도 절감하겠죠. 요만큼. 왜? 그거를 매립하거나 태워서 뭐 어떻게 하는 이 과정이 생기면은 이산화탄소 환경오염이 생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문제는 가정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레탄은 재활용이 불가한 자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식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하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나오는 폴리우레탄을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활용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것부터가 좀 다른 고분자 소재랑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재활용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MCNS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그 회사 그만둔 이후에 연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제 이 폼을 액상의 원료로 다시 되돌리는 거 이런 거 이거 이제 이 쓰기 전 걸 이걸 이러지는 않죠. 다 쓰고 이제 집에서 베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베개 껍데기랑 속에 폼이랑 분리해서 폼만 가지고 이제 저걸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활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재활용에 대해서 언제적부터 관심이 있었냐 보면은 이 이게 이제 논문인데 페폴리우레탄, 페우레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 썼네요. 페폴리우레탄입니다. 해중압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제 논문이에요. 논문 언제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네, 2002년. 2002년. 네, 2002년은 저는 완전 젊었을 때인데. 네. 그때는 돌도 씹어 먹을 때였는데. 어쨌든 정말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중압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해중압 해가지고 페폴리우레탄을 해중압해서 뭐 이렇게 수산가, 암민가 측정하고 뭘로 재활용한 거예요? 도막방수제로. 또 폴리우레탄의 응용 분야죠. 도막방수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자원으로 되돌리는 이런 방법이죠. 네. 그래서 요 논문에 대해서 돼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폴리우레탄에 여기는 폴리우레탄으로 써 있네요. 초록에 네, 리사이클링 폴리우레탄 되죠. 웨이스트 폐기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컬, 그다음에 에코노믹 앤드 에콜로지컬 이렇게 이 세 가지 관점이죠. 기술적으로 접근성, 그다음에 경제성, 그다음에 여기 생태, 뭐 여기는 또 이제 똑같이 또 환경이에요. 환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폴리우레탄을 다 썼어요. 이제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한 놈을 가져다가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자원으로 쓰려면 여기에 코스트가 붙어요. 그러면 신재보다는 코스트가 적게 붙어야 되죠. 적어도.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원래 신재, 새로운 것을 가지고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랑 이게 이 쓰레기를 가져가다가 분리 정제해서 뭔가 모양새를 만들고 그 놈을 가지고 자원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랑 느낌상 어때요? 네, 재활용이 코스트가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래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신재 만드는 회사에서 이득을 취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담을 지고 그리고 그걸 쓴 국민들도 이게 유익한 삶을 꾸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서 환경 부담을 지고 그래서 이제 세금과 기업의 분담금을 통해서 비용을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받쳐줘야 돼.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한테 연구 개발할 때도 지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팔 때도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옳은 방법일까요? 옳지 않게 되죠. 코스트가 올라가면 옳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파묻으면 매립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우면 또 환경 오염이 일어나죠. 대기 환경이라든지 수질을 오염시키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재활용할 때 뭔가 원료를 쓰거나 할 때 뭐 그 폐수가 발생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 아니면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런 게 또 생태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안정적이게, 그 다음에 경제성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키는 그러지 않는 것,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기술 개발을 해서 그 조치를 취해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 방법에는 이제 기계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원료로 이것도 조금 이제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냥 물리적, 화학적 이렇게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재활용 방법은 이렇게 이제 확 반응이 리액션이 가미된 요거 같은 경우는 피롤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별개죠. 별개 열분해 해가지고 요는 이제 이 코크스 뭐 이렇게 석탄을 열로 가열해 가지고 뭐 기름 짜내고 그 다음에 태워 가지고 일산화탄소, 수소 이런 걸 만들어서 산업용이 쓰고 이런 개념인데 요것도 좀 그 화학적 재활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하이드롤리시스, 글라이콜리시스, 아미노리시스 이렇게 화학적 재활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 재활용이라고 다루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로 보면 플라스틱이죠. 고분자 플라스틱 중에 하나가 폴리우레탄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법 요게 이제 폴리우레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 논문에 소각법, 재생법, 그 다음에 열분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좀 보고 요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소각법 이거는 말 그대로 열 에너지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요거는 태우는 거니까 태워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니까 재활용이라는 의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요. 재생법 요거가 이제 재활용이죠. 리제너레이션 메소드 해가지고 용융시킨 후에 경화시킨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열가소성 고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용융과법 하면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분류하죠. 이제 P, PP 뭐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P만 딱 폴리에틸렌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쇄를 해서 거기에도 이제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 날려보내면서 이제 비중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낙하 거리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칩 형태가 돼 있잖아요. 이제 파쇄를 했으니까 그걸 다시 용융해서 이제 고화를 시키는데 이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다음이 이 단순 재생법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폴리에틸렌을 다시 녹여가지고 성형해서 폴리에틸렌 뭐를 만드는 거 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한번 성형을 하면은 이제 티지나 이런 게 변해서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공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재생하는 거죠. 세척, 건조, 파쇄 해가지고 압출해서 성형 이렇게 이제 이 칩을 만들어서 성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재 같은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또 쓰고 나서 다시 세척, 건조, 파쇄, 또 성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완전한 그 순환 경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바뀌는 거죠. 여러 물질이 혼합돼 있거나 뭐 이런 거니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멀 데컴포지션 메소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열로 녹여가지고 한다 그러는 피롤리시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공정의 원리는 열분해를 하는데 이게 보면 목탄, 석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납사 크래킹 하는 느낌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어, 분해 조성물은 단량체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탄소 체인 같은 경우는 뭐 에틸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PMMA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폴리스타이렌, 벤젠링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자원 재활용에 해당하는 거죠. 원료로 되돌리는 거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이건 굉장히 순수하게 선별된 고분자만이 가능한 거고 조금이라도 뭔가 복합화돼 있거나 나뉨화돼 있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이제 그럴 때는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고온 고압에서 짜가지고 기름으로 해수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폐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 복합화해서 뭐 다른 자재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리우레탄 화학적 재활용법 해가지고 이제 해중합이 나옵니다. 디폴리머리제이션. 근데 이제 폴리머리제이션하고 디폴리머리제이션의 이제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폴리머리제이션이 그 케미칼 리액션이잖아요. 폴리머리제이션이. 근데 디폴리머리제이션도 이 원료가 바뀔 뿐이에요. 원료가 바뀌지 케미칼 리액션이고 친핵성 반응이고 개념적으로 보면 원료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이끌고 갈 촉매가 바뀌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뿐이지 중합에 대해서 폴리머리제이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디폴리머리제이션도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글라이콜리시스 이제 개념으로 보면 폴리우레탄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우레아도 있고 뷰렛도 있고 알로파네이트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탄소 체인에 헤테로 아톰들이 있죠. 헤테로 아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크 포인트죠. 그래서 전자가 많은 애들이 치고 공격해서 끊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촉매를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온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의해서 이제 이 반응이 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칼로 끊는다라고 하면 정밀한 의사의 수술 집도냐 아니면 이제 망나니의 칼춤이냐 이거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죠. 반응 자체를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로 반응 결과물을 끌고 가는 게 이게 이제 디폴리머리제이션의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든 아미놀리시스든 그다음에 하이드롤리시스든 결과물에 집중해서 결과물을 어떤 걸 얻을 것이냐 그리고 그 우리가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그 반응물의 원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우레아 쪽이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레탄 쪽이 많을 수도 있고 PIR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드 세그먼트와 소프트 세그먼트의 구성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폴리우레탄 폼을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냉장고 폼을 만들 때 그 냉장고 폼이 원래 어떤 폴리올, 어떤 이소시아네이트가 쓰여서 그 폼이 나왔냐. 요걸 잘 알면 디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쉬워지죠.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지. 이게 글라이콜을 쓰고 그다음에 아민을 쓰고 물을 쓰고 이게 각기 이런 공법이 있고 이런 공법이 있고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학문적인 교수님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현장에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를 툴로 도구로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냥 우레탄의 원료를 어떤 걸 액티브 하이드로젠을 어떤 걸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촉매를 어떤 게 쓰고 그 다음에 반응 공정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비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정제와 이 뒤에 정제 있죠 정제와 재처리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보고 철저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개요 수준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